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들을 좀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오늘은 되게 중요한 강의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들어가는 문항들을 먼저 보여줄게요. 얘네들이야. 18, 19, 20, 25, 26, 27, 28, 43, 44, 45. 딱 10문제. 그러면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야 봤을 때 번호를 보고 딱 떠올라야 되잖아. 목적, 심경, 주장이고요. 도표, 일치, 불일치, 안내문이고요. 장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가지는 의의가 어떤 것이야? 사고력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지도 않고요.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도표나 안내문이나 그 실용문들 보세요. 도표랑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그러니까 불일치는 그냥 해석만 하면 되잖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나오는 독해 문제들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애들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20점이나 해당하기 때문에 등급이 2개나 갈려요. 여기서. 2개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듣기와 병행이 가능해. 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솔직히 뭐 빈칸을 듣기 하면서 푼다. 쉽지 않겠죠. 그렇죠? 듣기 17개 다 듣는 동안 하나 풀면 다행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얘는 그 중간에 틈틈이만 듣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뭐까지? 타임어택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17개를 하면서 독해를 10문제나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산술적으로. 그러면은 45문제 중에 듣기 20분 끝났을 때 몇 문제요? 10 더하기 17이면? 다시 한 번만. 27. 자, 이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너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듣기가 1번부터 17번까지가 있고 그거를 하면서 요걸 10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듣기는 한 20분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동안에 몇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27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45문제 중에. 개이득이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 사실 취급 안 하는 문제죠. 그쵸? 거기는 맨날 뭐 제일 어려웠던 뭐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것도 뭐 쉬웠네 어쨌네 사실 다 틀렸을 거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언급조차 안 돼.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 얘네가 정답률이 100%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틀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맞추더라도 시간을 사실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췄다고 해서 다행인 것이 아니고 좀 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강의는 좀 빨리 끝나겠죠. 그렇죠? 생각할 게 많지 않으니까. 요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이라고 해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글을 쓴 그 숨은 의도가 분명히 근데 숨어 있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뭔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표면적인 내용이 있고 안에 숨겨져 있는 뭐 흑막이 있고 이런 건데 아니야.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 끝이에요. 찾아내면 끝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막 내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선지를 한번 보시면 쉬워져요. 선지를 한번 보면 각이 나오는데 대략 이렇게 나와요. 전시회 운영 기간을 안내하려고, 작품 제출 마감일 변경을 알리려고, 학생예술단체 가입을 독려하려고, 전시회에 공개할 작품을 발표하려고, 전시되는 작품의 선정 기준을 공지하려고 해요. 자, 패턴이 보이시죠? 얘는 어차피 이거야. A를 B 하려고 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쓴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개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더 재밌는 건 봐봐.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데 안내, 알린다, 독려한다, 발표한다, 공지한다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문제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찾으려고 하면 은근히 어려운 거야. 근데 봐봐. 운영 기간, 밑줄을 아예 쳐볼게. 이건 운영 기간이고요. 얘는 제출 마감일의 변경이고요. 단체 가입이고요. 공개할 작품을 발표하는 거고 선정 기준을 공지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파트는 구분감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운영 기간, 마감일, 가입, 작품, 선정 기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뭘 찾는 게 중요하다? 얘를 찾으면 돼요.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뭔가만 찾아도 사실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해적인 스킬들이 있다면 쓰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는 however 뒤에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의 독해 스킬. 이게 뭐 그냥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기술인 거지. 그러나 반전 뒤엔 중요하다, 그쵸? 역접 뒤는 중요하다, 이 정도니까 그 정도에서 집중해 보시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정도. 근데 근본은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된다. 자, 그러면 얘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이제 읽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Dear School Officials, 뭐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맞춤형으로. 고맙다, 이런 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려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기준적으로 첫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는 인사치레. 됐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결정을 해서 고마워요 참가하기로 다가오는 2025년에 학생 예술 전시회에 참가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려고 아니라고. 우리의 조직의 행사는요, has been a platform, 플랫폼이었어요. 쇼케이스하는 예술적인 재능들을 어린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우리가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그냥 소개야, 소개. 목적은 없다고. 왜 썼는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면 돼.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거예요. 아하 하면 끝인 거예요. 아하 하면. 그 다음에 읽어. After reviewing the applications we received. 그 지원서죠. 지원서를 검토했어요.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빨리 보여주고 싶었다. 너네 학생들의 그 작품들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 야,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재능도 있고 미쳤다. 빨리 보여주자. 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however가 나와요. 그러나. 그럼 이걸 잘 읽어보는 거야. 그러나. please, 부디 또 신호죠. 주목해 주세요. 노트까지 별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거저준 문제기는 해요. 신호를 너무 많이 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there has been a change. 뭐가 있다? 변경 동그란. 어디에? 제출 데드라인, 마감일에. 학생 작품에 있어가지고.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냥 이거잖아. 그냥 이거라고.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읽었잖아, 지금. 여기를 읽으면서, 아, 제출 마감일에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읽고 나서 더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읽어본 거예요. 먼저 읽어봤죠. 아니,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막 읽어도 다 풀리는 사실 문제긴 해. 이 정도 난이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그 로직이 무엇이냐? 요 A에 해당하는 선지들을 먼저 캐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그게 끝이야. 함정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르게 내가 푼다, 듣기를 병행하면서 푼다라고 했을 때 일단 빨리 A 파트들 밑줄 딱딱딱 그어놓고 그런 다음에 읽으면서 그거 나오면 확인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뭐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도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요 정도까지는 안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읽고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결국 코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여기서 내가 이걸 보면서 한글 선지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고 그걸 토대로 지문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후에 대입학을 풀 때, 특히 주장이나 요지를 풀 때 굉장히 이득이 생깁니다.
같은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됐죠? 여기 끝이에요.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19번 심경이란 말이야. 심경인데 뭐하노? 자, 심경을 가볼 건데요. 이것도 이제 틀리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왜 틀리냐? 단어를 몰랐어요. 그건 이제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단어를 외우시면 되고, 단어를 이제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단해. 잘 봐. 예전에는 이 19번의 심경 문제가요. 글의 심경, 글의 분위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반적인 느낌인 거거든. 근데 얘는 최근에 한 5년 이상은 변화만 나오고 있어요. 변화만.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야. A라는 심경이 처음에 나올 것이고 걔가 B라는 심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구분점이 어딘지 알 수는 없어. 그건 읽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대략 뭐 이쯤까지 A가 나오고 대략 이쯤에 B가 나올 거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느냐. 일단 처음부터 읽었을 때 처음에 저 쌤의 심경이 나오면 그건 뭐야? A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에 집중을 하는 거야. 물론 어디까지인지 구분점은 몰라. 하지만 읽다 보면 A의 심경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포인트. 알겠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읽어보자. 쌤은 항상 꿈꿔왔어요. 뮤지컬 액터가 되는 것을 꿈꿔왔다라고 하는 거야.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기회다라고 하는, 큰 기회다. 일생일대의 오디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쌤의 심경은 어때요? 기대가 되겠죠. 그쵸?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냥, 잘 봐봐. 그냥 뭐 큰 오디션을 가 있다. 그러면 이게 기대인지 죽겠는 건지 뭐 알 수 없죠. 근데 자기가 평생 꿈꿔온 거래. 그럼 당연히 기대감이잖아. 사실 첫 문장만 읽어도 얘가 뭐라는 걸 알아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거야. 얘는 이거였어요. 물론 더 읽어야 되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A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기대감을 우리가 플러스 감정 대 마이너스 감정으로 구분해 보자면 어디에 가까워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인 거잖아요. 얘가 플러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 물론 심경 변화라고 하는 게 복잡 미묘할 수는 있잖아. 그쵸? 설렜다가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서 그렇게 됐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썸인가? 고백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보통 그런 걸 고민하는 건 이미 망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고민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안 돼야지 정상이야. 자, 그런 미묘한 문제가 되면 오답 시비가 분명히 나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무조건 이 방향은 반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갑자기 출제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지.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패턴이. B는 뭐다? 부정적일 거예요. 안타깝지만, 기대감이 컸는데 안타깝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죠. 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상하고 읽는 것만으로도 독해의 정확도와 속도는 올라갈 거야. 근데 난 좀 더 드라마틱하게 걸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바로 선지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기대감과 관련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신났어요. 질투. 아니지. 근데 어쨌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긴 하거든요. 그럼 내버려둘 수는 있죠. 자, 자신이 있었어요. 좌절했어요. 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긴장했어요. 완화됐어요.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얘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쳤어요. 신선해졌어요. 안 되죠.
무관심했다가 감사한다? 이것도 아닌 거죠. 됐죠.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5개 중에 3개는 지워지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excited랑 confident랑 구분할 수 있어, 없어? 바로 직관적으로 한 방에? 쉽지 않아. 지금 신난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있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야. 뭘 구분해? 얘와 얘를 구분하는 거야. 이건 극명할 거거든. 자기보다 잘한 놈이 나왔으면 질투감을 드러낼 것이고 그냥 자기가 망쳤으면 좌절했을 것이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키포인트야? 다 읽으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우린 뭐 하자? 시간을 1초라도 아끼자. 그럼 어디로 간다? 거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이거를. 알겠죠? 결국에는 쌤은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대사를 한 줄도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럼 질투하는 거야, 지금? 좌절이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뭐 했어? 지금 한 문장 읽었고, 한 문장 읽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읽었어요. 그걸 명확하게 풀어버렸죠. 됐죠. 이번에 교육청이 문제를 나 해설 강의 하라고 일부러 좀 더 맞춤형으로 내준 것 같긴 해. 실제로 이렇게까지 깔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좀 더 읽어야 되고 여기서도 안 돼서 다 읽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무조건 첫 문장, 끝 문장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근본을 좀 기억하고 접근 방향을 좀 기억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2문장 읽고 풀면은 충분히 그 듣기 텀 사이에 읽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돼야 그 듣기를 하는 가운데 풀 때에도 명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뭔가 계속 찝찝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듣기에서 삐끗하는 순간 다 나락이죠. 그렇죠? 뭔가 놓쳤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 순간 그게 수능이어봐. 식은땀 줄줄 나는 것이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그냥 듣기 다 듣고 듣기 20분 동안 다 듣고 남은 시간 동안 독해를 풀어도 시간이 남는 애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걸 듣지도 않겠지. 근데 우리는 뭐다? 1초라도 아껴야 돼. 그러려면 그냥 흉내만 내선 절대로 안 돼.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많아. 듣기 하면서 어느 쪽은 어떻게 풀고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 흔치 않다고. 이걸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 벌써 2문제 끝나는 거야. 4점 확보. 이제 20번이야. 자, 20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주장이기 때문에 대입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제 문제로서 접근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 대입학의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 있고요. 함의추론까지 포함시켜서 5문제 정도로 봐요. 20번부터 24번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주장은 좀 쉬워요. 왜? 문제가 뭐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니까. 그럼 필자가 뭐 할 거야? 주장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글을 요약하는 게 아니야. 헤드라인을 뽑는 게 아니야. 필자가 분명히 주장을 할 거예요.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메시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요. 분명히 얘는 지문 안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강조를 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18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역접이 흔하죠. 실제 시험에서 역접. 그러나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걔가 신호가 될 수 있겠지. 아니면 대놓고 주장을 하는 거야. 해야 한다. You must go out. 주장이죠. 그렇죠? 그런 거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must라고. must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to나 이런 것들 있죠? 뭐 should도 있지. 중학교 때부터 봤던 그런 조동사류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잘 읽으면 돼. 3번. 더 세게 가볼까? 명령문도 나올 수 있죠.
가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가. 필자가 와서 뭐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주장이지 뭐. 끝났죠. 자, 조금 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중요해라고 하는 거야. 중요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 중요한 뭐니? important죠. 이런 류들 necessary, important 됐죠? essential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류들이 나오면 거기가 주장인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 칸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 필수적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론 조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그걸 개념까지 다 파고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감을 이제 누적해서 경험을 하셔가지고 감각을 딱 잡아놓으면 지문을 읽다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인다. 그럼 그게 보이면 그냥 거기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가 막 붙여서 막 정리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해석을 쭉쭉쭉쭉 하다가 이거다 하면 그 문장 뽑아서 답 고르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그거의 플러스. 이제 그게 코어야. 이 문제를 푸는 코어는 그거야. 그거의 플러스. 아까 18번 했을 때 뭐였어요? 얘를 봤더니 바로 뭐였죠? 그쵸?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을 거야. 20번은 선지가 한글이야.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23, 24는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얘는 선지가 한글이야. 그럼 빠르게 읽을 수 있죠? 먼저 읽는 거야. 자, 여기서 뭐 하냐면 소재를 봐.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케이. 2번.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정확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면 이를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고자 할 때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접적인 태도를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쓱 훑어놓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죠. 됐죠? 쭉 읽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키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기억이 나. 이게 언제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읽고 나서 네가 읊어가면 당연히 안 읊어져. 근데 언제? 지문을 보다가 그 키워드가 맞으면 딱 연결돼서 이거다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연습을 좀 할 수는 있겠지.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겹치는 키워드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걔네들을 좀 더 집중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지에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설득력이에요. 설득력이 있으려면 주장을 관철하고자 할 때에는, 설득하려 할 때에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도 설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설득이야. 설득하는 상황이야. 그때 뭘 해야 되는가만 보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키워드로 뭐 정확한 정보인지 경계인지 본론인지 간접인지 이런 것들이 있다를 너무 오랜 시간 쓰지 않고 한번 쭉 훑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했던 거 필자가 강조하는 게 나오면 끝 생각하고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 요거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대입학을 풀 때에는 또 어떤 순서로 읽을지를 제가 알려드리긴 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쭉 읽으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듣기 병행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긴 조금 힘들 수 있어서 그냥 쭉 읽으면서 빠르게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이대로 따라오면 돼. 자, people have an anti-persuasion radar.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거, 설득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죠. 그쵸? 누가 나를 설득하려고 해? 그럼 벌써 레이더가 딱 돌죠. 엄마가 날 불러. 벌써 레이더가 돌죠.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혹은 방어 체계가 있어요. That goes off when someone is trying to persuade them. 그들을 설득하려고 다른 사람이 시도할 때. 그러니까 시도에 반항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시도에 반항을 하는구나. The more something or someone disagrees with them. 더 무언가나 누군가가 거절할 때,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을 때, the less likely they are to listen.
더 듣지도 않겠죠. 그렇죠? 뭐야? 하면서 안 듣겠죠. 왜 너네가 여길 쳐다보는 거야? 그렇죠? 저 집 뭐라는 거야? 하면서 안 듣는다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영업 이렇게 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티내고 뭐 팔려고 오면 어때요? 아, 예 하고 안 듣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제 파고 들어서 어느새 알고 보면 이제 나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아닌 것처럼 딱 들어오고. 근데 대놓고 좋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필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야. 필자가 주장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보는 건데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one reason change 한 이유의 변화는요. It's so hard.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요. 심지어 정보를 고려하려고도 안 해요. 그들의 믿음과 반대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거죠. 쟤는 나를 꼬셔가지고 내 돈을 뜯으려고 하는 놈이야. 그게 박히면 안 듣죠. 무슨 소리를 해도. 그렇죠?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믿는 거죠. 돈을 준다고 하면 믿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when dealing with opposing viewpoints, 자, 반대되는 관점들을 다룰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being a bit more indirect라고 하는 거예요. 미추. 뭐래요? 좀 더 간접적으로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 딱 캐치가 되는 거거든. 아까 간접적인 접근이 있었어. 간접적인 접근이 can often be more effective.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게 딱 끝이는 거야. 결론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할 때, 반대되는 관점을 다룰 때에는 간접적인 접근이 효율적이다요. 이건 필자의 주장이죠. 그럼 실제로는 여긴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렇게까지 하긴 쉽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필자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사실 거기서 끝인 거야. 나머지는 어차피 왜 다 똑같은 말일 거거든요. 알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문제들이 뭔가 모순이 될 때, 혹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 있을 때, 거착 되어 있을 때, 약간의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설득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의심을 좀 던져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의심 이거야. 근데 야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또 그걸 의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괜찮은데 라고 하고 또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은 멍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필자의 주장은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캐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 경험치에서 생기는 거야. 나는 그냥 읽으면 끝이야. 그냥 가고 넘어가. 왜? 나는 내가 수능을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으니까 틀리면 말지 뭐 하고 보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틀린 적은 없죠, 당연히. 근데 처음에 나도 수능을 연구하고 할 때에는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죠. 경험치가 누적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정말 많은 문제들, 괜찮은 문제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는 게 중요한데 알고 누적하는 거랑 그냥 누적을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누적을 시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가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럼 5번이죠.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끝인 거예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2페이지에 18, 19, 20을 싹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13번부터 이제 보통 2페이지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풀 때 요거 3개부터 풀면 돼요, 같이. 그럼 페이지도 안 넘겨도 돼. 그냥 그 페이지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남는 시간에 읽어주고, 남는 시간에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시간을 아끼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풀 때는 어디를 풀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1번 풀 때는 어쨌든 넘기긴 해야 돼. 그럼 어디로 넘기느냐? 이제 이 도표로 넘기는 거야. 이제 여기로 넘기는 거야. 풀고
이렇게 접으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시험지를 갖고 올 걸. 이게 풀고 1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넘겼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쭉 24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넘기면 돼요. 풀고 2장 딱 넘기면 얘가 나오는 거죠. 시험지 공개할 수 있어요? 영상에? 빈 시험지 하나 더 있어요. 빈 시험지 있어요? 줘봐요. 이랬는데 다 들어있고. 자, 이 시험지가 있죠. 이런 거야.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1번을 푼단 말이죠. 시간이 남아, 이 앞에랑 뒤랑 남을 때 어줍지 않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를 굳이 갈 필요 없다고. 그럼 여긴 또 어때? 여긴 또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접어놔. 알겠죠? 이 반절을 접어놓고 1번 이게 접어도 되죠. 이거 시험지 어차피 쓰는 거 아니니까. 접어놓고 보면 잘 접힐 거 아니야. 1번 풀고 3 넘겨서 풀어주고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다음은 넘겨서 풀고 여기 4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고 이제 뒤에 거 풀고 여기 넘어왔을 때 여기 3개 같이 풀어주고 요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요런 팁이다. 이건 뭐 내가 고유하게 가진 팁은 아니고 이런 거 연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 공유해 주시는 팁이에요. 난 이런 걸 내 거라고 주장하진 않아. 그래서 주장하진 않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팁들이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풀고 넘어왔어. 그럼 얘를 볼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틀리는 애들은 딱 하나예요. 저걸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요. 해석을 해가지고 도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사회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사회문화가 아닌데 도표를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문화는 당연히 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함정이 막 나오니까. 근데 얘는 함정이 없어요. 그냥 해석만 잘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해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하면 한번 이 레거시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미국의 온라인 식료품 세일이구나. 2020년부터 23년까지 3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선은 전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달러 이렇게 있고 금액 있고 여기서 픽업이고 딜리버리고 쉽투홈이에요. 자, 해석이 되면 픽업하는 거고 배달이고 배송이 집으로 오는 거고 근데 이걸 또 막 여기 설명이 돼 있긴 해. 근데 이게 중요할까?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어차피 도표 문제는. 숫자만 잘 보면 된단 말이죠. 근데 법례만 보는 거야. 이거는 픽업, 빈 거는 딜리버리, 칠해주는 건 쉽트홈 이거구나. 도표를 볼 때 저 키워드에 맞게 찾아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미국의 온라인 식료품의 판매 막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죠? 자, 최근에는 평가원도 얘 정답을 막 2번, 3번에 꽂아놓기 시작하면서 좀 덜 다이나믹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보통 4, 5번이 정답이어서 거꾸로 보라고 많이 알려줬었거든요. 하나 보고 끝나게. 이건 여러분들 자유. 나는 이제 한참 요게 먹힐 때 5번부터 보는 걸 습관으로 들여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거꾸로 봐요. 근데 저는 그 더 어지럽습니다 하면 1번부터 봐도 돼. 그건 상관없어요. 2번이 정답인 경우도 많아서 그게 이득일 수도 있어.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뭘 봐야 되는지 볼 거예요. 자, 얘 문제 정답이 몇 번이었어? 3번이었단 말이죠. 지금 그 푸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자, 3번을 읽어볼 거야.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뭐가 나오냐면 쉽트홈이 바로 보이는 거죠. 먼저 봤으니까. 쉽트홈이다. 그럼 좀 더 기억이 난다면 이제 칠해져 있는 애까지 기억이 나야겠죠. 근데 물론 같이 볼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기록이 됐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lowest 별표. 가장 낮대요. 근데 언제? 2023년 밑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에 집중을 하는 거야. 뭐가 이거구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A라고 하는 범주를 찾아서 그게 B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가서 보는 거야. 쉽트홈 여기 세 번째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낮았다. 언제? 어디 갔어? 2023년 3월에. 그래서 2023년 3월 봤더니 얘가 제일 낮잖아. 그쵸?
맞네. 그러고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틀린 애들은 앞에 좀 읽고 나서 괜찮네 하고 넘어가서 다 틀리는 거예요. 항상 뒤에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가 포인트야. 자, annual exactly half. 정확하게 절반이다가 보이는 거죠. 뭐에? 밑줄 딜리버리 서비스에. 똑같은 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A, B인 거예요. 얘도 A, 이게 B인 거야. 됐니? 그러면 같은 해의 딜리버리를 봐야 돼요. 딜리버리는 뭐였어? 가운데 거였어요. 3.2예요. 자, 3.2를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몇이에요? 1.6이죠? 그쵸? 자,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거 어려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뭔가 어딘가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1.6이야. 얘는 1.3이야. Same? No.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틀렸네 하고 3번을 고르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돼.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저게 ship to home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아랍어가 써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랍어가 써 있으면 모양 구분은 해야 되니까 좀 어렵겠지. 근데 그냥 저 모양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만 잘 보시면 풀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별개로 보시고 위에서 볼지 밑에서부터 볼지는 취향에 맞게 잘 따라가시면 돼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맞추는데 그냥 막 읽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자, 그 다음엔 이제 26번 볼 거야. 그러니까 잠깐 이제 쉬어가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걸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잖아, 지금. 유튜브에 여기를 올리잖아? 그럼 볼까, 안 볼까? 잘 안 봐요. 어떤 애들이? 그 허수 애들이 잘 안 봐요. 틀리는데 안 봐. 그러니까 안 틀리면 안 봐도 돼. 그쵸? 근데 진짜 아예 못하는 친구들은 또 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어줍지 않은 애들이 안 봐요. 왜? 자기는 이 급이 아니거든. 나는 지금 빈칸 순서 삽입을 봐야지 이걸 저딴 걸 강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까보면 틀려 있어. 그럼 빨리 정신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제발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넌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도움이 된 강의니까 1등급이 들으면 더 좋아한다. 왜?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푸는 거랑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해요, 1등급들은. 그리고 진짜 많이 틀린 친구들은 뭔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 좋아하시나요, 지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이제 오류죠. 국어에서 얘기하는. 좋아한다는 걸 깔고 갔으니까. 이걸 무슨 오류라 그래? 그거 있잖아. 그 형사들이 범하는 오류라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국어 시간에. 너 왜 훔쳤어?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국어를 놓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그것도 오류잖아. 아직 입증이 안 됐어, 범인이라는 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실제 왜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려고, 당황하는 모먼트를 이끌어내려고, 안 죽였어. 이런 걸 이제 끌어내면서 이제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오류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그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26번 갈 거야. 자, 도표 25, 26, 27, 28은요, 결국 얘도 같은 여기 분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같은 문제야.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나서 확인하면 돼요. 자, 이거를 푸는데 가장 잘못된 방법, 한스 호프만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구나 하고 쭉 읽어요. 그래서 호프만 이런 사람이었어. 다 이해한 다음에 선지로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풀었어요. 그러나 시간은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못 줄였다는 게 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봐봐. 얘도 마찬가지. 이 지문이 흘러가는 플로우가 있죠. 이게 이 플로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 때에는 얘를 먼저 읽는 거예요. 자, 10대였을 때 과학 발명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읽어놓고 그 관련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한스 호프만은요,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 teacher, 예술 선생님이었다, 20세기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서는 10대 때 과학 발명품 얘기 안 나오니까 내가 해석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정도는 캐치가 되잖아요. 이게 그건지 아닌지. 그러면 쫙 읽고 넘어가는 거야. 이때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는 여기로 갔고요. 그의 가족하고. 아직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해석을 안 했는데도 아닌 건 아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When he was a teenager 하면 딱 나오잖아요, 이제. 10대. 그쵸. 10대에 만들었다. 과학 발명품을 만들었대요. 됐죠? 그러니까 1번은 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번을 읽어. 그러면 1904년이 나와요. 1904년에 파리로 이주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1904년에 파리로 이주했다. 그래서 그걸 가봐. 그러면 그거 그 다음부터 읽어. 여기서 바로 1904년 나오죠. Move to Paris 나오죠. 그럼 더 볼 게 없잖아.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끝. 2번도 지워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학교 First School이라고 첫 번째 학교는 뉴욕시에서 열었다를 보는 거야. 첫 번째 학교가 뉴욕에서 나왔는지 보는 거죠. 열었는지를. 또 읽어.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가요. 여기는 파리 얘기니까 쭉 들어가고 사실 읽을 필요가 없긴 한데 앙리 마티제나 뭐 로버트 이렇게 해가지고 뜩 가요. 자, 그 다음 보면 He opened his first school 나온단 말이죠. 됐죠? 이게 나와. 그래서 학교 이름이 나와요. 그럼 어디에 했대요? 여기에 했대요. 뉴욕이에요? 아니잖아. 끝 하는 거예요. 그냥 끝. 얘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지문상으로도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풀면서 빠릿빠릿하게 풀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풀어요, 안 풀어요? 이제는 풉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공개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이 비밀인데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안 해, 어차피.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유튜브에 보고 누구라도 보고 이걸 보고 성적이 올라가지고 기뻤으면 좋겠다, 진짜로. 근데 영어는 그게 또 되잖아. 네가 오르든 제가 오르든 얘가 오르든 똑같이 1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모두가 1등급을 다 받아버리면 그 시험은 망한 시험이 되긴 하겠지만 난 상관없으니까요. 듣는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순서대로 가라. 이것도 예전에는 보통 4, 5번의 정답이어가지고 거꾸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그게 좀 옅어지기도 했고 경향성이 거꾸로 가니까 어지러워해. 내용을 거꾸로 보는, 영화를 거꾸로 틀어서 보는 느낌이니까 이게 언어적인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은 좀 어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좀 그래도 하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냥 처음부터 읽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1등급인데 그 밑에서부터 읽어보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27, 28번을 갈 거야. 자, 이걸 실용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보고 푸는 거니까 이건 심지어 문장도 별로 없어요. 진짜 그냥 내용만 일치부일치만 보는 거야. 되게 쉽거든요. 이걸 왜 틀리냐?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서. 자,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의 경향은 뭐냐? 27번은 불일치고요. 28번은 일치예요. 두 개 다르다고. 그냥 관성에 젖어서 틀렸네 하고 그걸 끝나버려요. 28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28번의 오답률이 더 높아. 본능적으로. 그래서 27번부터 풀어볼게. 얘도 똑같아. 이 순서가, 요 순서가 지문 순서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부터 보는 거야. 자, 도서 한 페이지는 밑줄
5m로 환산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서 한 페이지는 5m다. 그걸 찾는 거야. 한 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나와? 각 페이지의 책의 각 페이지는 전환이 됩니다. 5m로 전환이 됩니다. 나오잖아요. 그쵸? 오케이. 있네. 끝. 2번. 행사 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기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벤트 피리어드 기간 나오죠. 3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틀리면 마르치가 3월인 것과 준이 6월인 걸 모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은근히 있다? 은근히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면 외워야 되지. 어쨌든 오케이. 어디 갔니? 오케이. 있어요. 자, 프라임 도서관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회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 이런 걸 잘 봐야겠죠? 자, qualification 자격이요? Only open to members. 됐죠? 그러면 3번이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4, 5번 안 읽어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절반 날리고 그냥 딱 넘어가면 돼. 너무 좋아요. 시간 아끼기 딱 좋은 문제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성으로 28번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딱 1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놉시스의 최소 길이는 1000단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시놉시스의 최소 길이는 1000단이다. 이걸 읽어놓고 지문으로 가. 가이드라인. 쭉 읽었을 때 가이드라인 보면 모든 장르는 되지만 뭐 오리지널 고유의 작품이어야 되고 자 최대 길이가 시놉시스의 최대 길이가 1000단어야. 됐죠? 그러면 봐봐. 최소가 아니라 뭐다? 맥시멈이니까 최대다. 틀렸네 하고 끝.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잘 풀었잖아. 틀리는 거야. 문제가 뭐라고? 일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전환을 빨리 해줘가지고 27번에서 28번으로 넘어올 때 전환을 해주고 아 틀렸네 그럼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저렇게 하거든. 근데 꼭 이걸 틀리는데 중간에서 틀려요. 왜? 처음엔 보고 했어. 근데 두 번째 또 까먹어.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긴장하니까. 수능이라고 생각해봐. 긴장되잖아. 그러니까 여차저차 기억을 해서 저거는 이거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제꼈어. 근데 2번, 3번쯤 읽을 때 갑자기 잘 집중이 안 되고 잘 안 보이는 거야 아마. 그래서 막 헤매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틀렸어. 나도 모르게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 정신만 똑바로 차려라. 제출은 5월 15일부터이다. 이런 걸 잘 체크하시고 보는 거야. 그럼 제출은 언제냐? 서미션은요. 에이프릴 30일부터다. 4월 달부터잖아요. 그렇죠? 4월부터니까 5월 15일부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수상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발표될 것이다. 참여 방법이니까 얘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쭉 보면은 언제 어떻게 나오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리딩 로그 걸고 하고 제출해라.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안 버린다 했어. 그래서 이거고. 그래서 보내라. 위너 여기 나오죠. 여기 보는 거야. 위너 여기 나오면은 발표될 것이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and via 이메일이니까 이메일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도 이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제껴야 돼. 근데 은근 여기서 이걸 고른다는 거지. 틀렸네 하고 골라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면 된다. 수상자만 유명 제작사들로부터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수상자만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베네핏 있죠. 모든 참가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참가자가 전문 피드백을 받을 거래요. 그럼 틀렸잖아. 그렇죠? 그럼 안 봐도 5번이 정답인 거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시놉시스가 대본으로 각색될 것이다. 아니 어디 갔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시놉시스가 각색이 될 거다. 스크린 플레이로. 됐죠? 이렇게 보고 5번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꾸로 보면 개이득이죠. 그렇죠? 5번 하나 보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날의 운명에 맡기는 거야. 정답은 모르니까 운명에 맡겨. 그래서 5번부터 읽었는데 정답이 2번이면 뭐 신이시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 되는 것이고 느낌이 세. 앞에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2번에 딱 정답이면 난 됐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어.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대로 잘 하시면 되겠다. 왜냐면 그래도 크게 뭐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얘는 이제 좀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느냐?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요. 길어서. 집중을 못해서. 요즘 아이들의 문제죠. 글을 못 읽어? 집중이 안 돼요. 비문학은 어떻게 푸냐? 아예 못 풀겠죠. 이 친구들은. 그렇죠? 이거를 잘 보는 방법. 최대한 좀 우리의 부족한 집중력을 가지고서도 풀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놓는 거예요. 잘 보시면 좋아요. 얘 1번 전략은 뭐냐면 1번 전략은 빨리 풀어라요. 미리 풀어라. 미리 풀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다고. 제발 마지막에 풀지 말란 얘기예요. 5분 남았습니다. 못 풀어. 5분 남았으면 나 정도 돼야 풀어요. 내가 대단한 얘기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팍 해가지고 틀려도 몰라. 그리고 팍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니까 그 정도 돼야 풀 수 있는 거지. 너네 수능이야? 이거 세 문제로 인생이 바뀔 수 있어? 5분 남았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5분 남았는데 뭐 빈칸 한 문제면 비빌 수 있어.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요. 대상이 있고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읽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대상을 읽으면 나올 거 아니야. 됐죠? 뭐만 풀어? 순서만 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순서가 36, 37에 있는 순서처럼 그렇게 어려우냐?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런 느낌이야. 기승전결이에요, 그냥. 근데 얘는 A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개만 잘 고르면 돼. 결론은 어차피 딱 결론이야. 누가 봐도 결론이야. 뭔가 갈등이 다 해소되고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만, 얘만 잘 싸워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보면 돼.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A를 먼저 읽어보는 거죠.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작은 마을이에요. 그 번영하는 학문적 공동체로 유명하죠. 뭔가 이제 아카데미가 유명한 거예요. 두 명의 형제가 있어요. 제임스와 데니얼 카터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서 있었는데 그들의 그 엄청난 노력과 재능을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뚝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재능이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자강두천인 거야, 여기서.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와 그의 younger brother 데니얼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물이 둘이 나오잖아. 제임스가 형이고 데니얼이 동생인 거 알 수 있죠. younger brothe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A는 그의 younger brother, 그러니까 A는 누구예요? 제임스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가 제임스라고 써놓는 거야. 이렇게. 제임스구나. 기록. 무조건 기록이야. 머리에 넣으면 망합니다. 내용이 기니까. 무조건 기록을 해서 눈으로 보고 풀 수 있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두 번 안 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둘 다 지원을 했어요. 스파크 펠로우십이라는 걸 지원했고, 얘는 뭐냐면 매우 이제 존경받는 프로그램인데 선택하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뛰어난 학생들을요, 매 2년마다. 그래서 놀랍지도 않게, 당연하게도 얘네들이요, 최종전에 갔습니다. 이제 둘이 붙는 거예요. 형제의 난이에요, 형제의 난. 둘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여기서, 결승으로 갔구나. 정도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결승전 얘기가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읽어보는 거야. B의 내용은 무엇인지, C의 내용은 무엇인지, D의 내용은 무엇인지 볼 거야. B를 읽어. 데니얼이 알지 못한 채로 제임스는요, 갔습니다. 선택위원회로 갔어요. 자, A에서 지금 바로 이어질 수 있어, 없어? 뭘 모르고 왜 가는지 우리가 안 되잖아, 연결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36번, 7번이면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막 근거를 찾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너무 상식적이죠. 그냥 안 되잖아. 탈락인 거야. 왜? B가 두 번째면 사실 정답이 여기서 그냥 끝나거든요. 1번으로. 보통 잘 없기는 해. 잘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B는 탈락이고. 그럼 C를 가.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탈락이 되잖아. 되게 읽기 쉽습니다. 어차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럼 C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나요. 자, 결승에 올라가서요. 둘이. 그러나이면 그거에 걸맞는 어떤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Only one family member만 선택이 될 수 있다요. 같은 해. 약간 둘 다 결승에 올라갔는데
가족 중에서는 한 명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됐죠? 이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쭉 읽어보는 거죠. 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좀 도전 과제, 어려움을 부여했어요. 이 선택위원회. 선택위원회. 걔네들이 생각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고르는 것이. 두 동등한 아주 인상적인 후보자들. 둘이 너무 이제 진짜로 자강두천이에요.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가 발견했습니다. 이 룰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럼 누구예요? 제임스죠.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 멈추고 뒤에다가 제임스 써놓는 거야. 그럼 일단 1번, 4번은 답이 될 수 없죠. 둘 다 제임스니까. 제임스가 아닌 거 하나만 나오면 그때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임스가 try to seek a way, 길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보여주려는. 데니얼의 재능을요. 제임스가 형이잖아요. 동생의 재능을 이 위원회에다가 알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렇구나. 자, 이제 D를 볼 거예요. 자, not long after James had left. 제임스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데니얼이 나타났다. 여기에. 자, A 뒤에 이거 지금 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분명히 읽었거든. 제임스가 간 얘기가 있다고 중간에. 그게 나와야 그 다음에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너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D가 탈락인 거야. 그래서 첫 순서가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C가 처음에 나오는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C를 다 읽었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제임스가 이제 위원회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B로 갈 것인가 D로 갈 것인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B의 얘기는 뭐였냐면은 데니얼 모르게 제임스가 갔다요. 제임스가 감이에요. D는요. 제임스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데니얼이 가는 차례인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게 없어요. 다 읽어도 돼요. 그래서 C, B, 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편안하게 추적하면서 이거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C 다음에 B를 가서 얘를 확인해 봐야죠. 이제 얘를 확인하는 거야. 제임스가 갔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위원회에. 그럼 얘는 제임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B도 탈락. C나 E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제임스가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데니얼이 항상 뭐 더 잘해왔습니다. 그가 이제 능가할 겁니다.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반면에 데니얼은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믿었어요. That is brother. 그의 형이 더 이상적이고 더 좋은 후보자라고. 그는 또한 결심했다 방문하기로. 그럼 얘는 누구예요? 데니얼이죠. 그래서 C가 데니얼이 되면서 C가 또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바로 풀렸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까지 읽었으면 내용은 사실 다 아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제 얘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의 우리가 단기 기억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야. 만약에 이 정도 단기 기억도 없으면 읽을 때마다 비교해야 돼요. 그럼 좀 힘든 것 같아, 그거는. 요 정도는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자, 스파크 펠로우십은 경년이 뭔지 모르면 안타까운 거예요. 경년이 뭐니? 2년에 한 번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을 무시해서 물어본 건 아니야. 알겠죠? 자, 학생들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맞잖아. 데니얼도 그 형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잖아. 맞잖아. 위원회는 함께 모여 하루 종일 고심했잖아. 맞잖아. 데니얼이 제임스보다 먼저 선정에 나타냈나요? 아니잖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된다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시면 나는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나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고 실제로 학생들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깔끔하게 풀 수 있어. 와리가리 하지 않고. 가장 깔끔하게. 그래서 근본을, 코어를 여기다 두고 얘를 풀면서 나타날 때마다 얘네들을 체크해주는 방법으로 좀 가시면 좋아요. 저는 단기 기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한 달락 읽을 때마다 얘도 같이 보면 돼. 알겠죠?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우리가 10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벌써 독해가 28문제인데 10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18문제라고.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먼저 듣기 할 때 병행돼가지고 풀어지고 나머지 넉넉하게 거의 50분 마킹 시간 10분 빼도 40분 동안 이제 뭐야? 18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시간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지. 원래 그냥 28문제를 50분 동안 푼다고 가정하면 1분 30초 컷 안에 들어와야 돼, 한 문제당. 근데 빡빡하거든요? 빈칸 그렇게 풀려면 빡빡해. 근데 요것만 해결이 돼도 이제 한 문제당 2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지만 그 안에서 또 타임어택 되는 문항들을 먼저 볼 거거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빈칸이나 순서 삽입을 3분씩 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야. 우린 그걸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목표로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천대받는 문항들이고 해설 강의하면 아무도 안 보는 문항이지만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들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올해 수능을 잘 볼 것이고 1등급 맞아서 원하는 대학을 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요거 잘 복습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을 해야 돼. 알죠? 시험 볼 때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이제 너네는 이제 나랑 계속 같이 볼 거니까 계속 갈구겠죠, 내가. 그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넌 누구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저장해 놓으시고 풀 때마다 꺼내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두 번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